예, 오늘은 그 일반인을 위한 명리교실 3편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행이란 말은 아주 옛날부터 우리 주변에 친근하게 많이 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행을 공부하지 않아도 오행에 대해서 대충은 압니다. 그 목화토금수가 오행도 알고요. 또 뭐 오행을 주로 쓰는 내용에서는 뭐 오행뜸, 뭐 요새는 오행생식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우리가 뭐죠? 서울에 있는 사대문, 거기에도 오행이 들어가 있죠. 오행의 특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오행은 우리 역사와 더불어 계속 써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최순실 사건 때문에 뭐 오방랑 이런 얘기하면서 좀 희화화된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볼 때 제가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행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행은 뭐냐면은 목화토금수입니다. 이 오행의 특성은 원래 이제 음양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음양이 뭐냐면은 음양의 특성은 이 우주를 만드는 기운이라 그래요. 요즘으로 치면 뭐냐면 팽창과 수축이거든요. 그래서 빅뱅과 블랙홀이죠. 그렇게 설명이 되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는 음양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양이 있다고 그냥 존재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지구를 보면서 지구의 특성과 맞춘 것이 오행이 아닌가. 오행은 뭐냐면은 음양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물체가 사물이 변화를 추구하는 기운입니다. 그지? 변화를 추구하는 기운 5가지가 오행인데요. 이것을 한자로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오해를 합니다. 그죠? 아마 명리를 오래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개념을 한자 개념으로 푸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나무라는 얘기죠. 나무. 이거는 불이고요. 이거는 흙이고, 뭐 쇠고, 수고. 그죠? 저는 이걸 금을 돌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다, 돌이다. 그래서 뭐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나무가 없다 그러더라. 나무가 많다 그러더라. 토가 없다 그러더라. 토가 많다 그러더라. 그래서 태어난 날이 뭐죠? 우리 명시세계가 태어난 날이 토로 태어나니까 너는 뭐죠? 부동산 해라. 아마 쉽게 들어보실 겁니다. 철학을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분들, 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뭐죠? 이 오행 개념을 제대로 잘 못 잡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지? 그래서 이 오행 개념부터 바로 잡자는 얘기죠. 이 뭐냐면은 목은 나무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목은 목화토금수는 떨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뭐죠? 연결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연결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 건데요. 상생상극, 생극의 개념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쓰지만은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섞여 있는 거죠. 중간에서. 섞여 있는데 이렇게 목이라 쓴 거는 뭐냐면은 다른 4개와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목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고력을 가질 수 있어야지 공부가 된다고 보죠. 즉 다시 말하면은 이 나무란 얘기는 뭐냐면은 불과 흙과 돌과 불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다 보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생명체라는 얘기죠. 생명체. 이렇게 보셔야 되죠. 생명체를 다 목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는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안 배웠는데요. 오행에. 세상을 구성하는 5가지 성분으로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고 변화를 추구하는 기운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아지를 제가 이제 특강할 때 그랬습니다. 공개 강의할 때 강아지가 오행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물으니까 아무도 답변을 못 하셔요. 60명이 오셨는데
철학을 하신 분도 많아요. 그 중에서. 근데 젊은 분이 한 분이 손을 들고 토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강아지 왜 톱니까 물으니까 술토잖아요 이런 얘기죠. 개라는 얘기죠. 술토. 그래서 기가 막힌 답변인데요. 그래도 저는 그분한테 동그라미를 쳐줬습니다.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예를 들자면은 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 분필이 뭘까요? 묻습니다. 저 분필이 목일까요? 나무일까요? 이게 화입니까? 이게 흙입니까? 이게 돌입니까? 이게 물입니까? 이렇게 하면 답변을 못해요. 또 막 말을 만들어내요. 이거 갈면은 흙 속에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것이 뭐죠? 뜨거운 불로서 뭐죠? 가열해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 너무나 뭐죠? 자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본다면 쉽게 답이 나오죠. 명리를 외로 뭐죠? 외로 개념만 정리하면 답이 잘 풀립니다. 복잡하지 않아도요. 이게 뭐죠? 개념을 이거는 불은 특성이 뭐죠? 뜨거운 거예요. 뜨거움. 뜨거움은 열기도 되지만 건조도 의미하죠. 팽창도 의미하죠. 팽창. 밖으로 벗어나는 거. 토는 뭐라? 중간을 의미하죠. 중간. 중간이라고 해서 둥근, 광장 같아, 둥근. 둥글다. 옛날에 어떤 어른 쓴 책에 보면은 과일이 토를 닮았다. 과일이 다 둥글어요. 왜 둥급니까? 토에서 났으니까. 과일은 생명체잖아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얼룩송아지가 엄마 닮았다는 똑같다는 원리죠. 그래서 둥근 것이 다 토예요. 둥근 것이. 그 다음에 토는 희생이죠, 희생. 이런 거 다 토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은 뭐죠? 단단함이에요, 단단함. 단단함. 어떻게 단단해요? 차가움 됐어요. 돌을 생각해봐, 돌. 차가움 됐고 단단함 됐는 거죠. 단단한 건 다 토예요. 금이에요. 분필은 뭐죠? 단단하다는 의미에서는 금이에요. 그 다음에 물은 뭐죠? 물은 다른 거에 비해서 뭐죠? 아래로 자꾸 떨어져요. 밑으로. 그걸 윤하라 그러죠. 그래서 아래로 떨어져요. 아래라는 얘기는 하나의 방향성이죠. 옆이 아니고 아래라는 것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물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죠. 유연. 항상 내 모습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을 총칭해서 우리는 수라 그러고, 이런 개념을 단단하고 차갑고 이런 부분을 다 통합해서 금이라는 글자를 쓰는 것이고, 둥글고, 그지? 둥글고, 자기 표현 안 하고 참고 이런 부분을 다 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뜨겁고 건조하고 밖으로 팽창, 그죠? 팽창하는 부분을 다 화라고 하는 거죠. 목은 뭐냐면 위로만 성장해요. 한쪽 방향만. 한쪽 방향 내려가지만은 위 성장하는 거예요. 위로만 성장하고 하늘로 끝이 모르고 가는 것은 다 목이에요. 생명체가 다 목이고요. 이런 특성을 가졌죠. 이렇게 봐야 되죠. 이 개념만 잡으신다면은 명리가 외로 쉬워진다는 거죠.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사고력을요. 자,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이 제 앞에 책상이 있는데 어떤 책상이에요? 나무로 만든 책상이에요. 그러면 이걸 볼 때 우리는 오행 중에서 어떤 기운을 느껴야 될까요? 그 질은 뭐죠? 금이에요, 금. 단단하니까요, 책상은. 그 다음에 뭐죠? 그 형은, 기운은, 우리가 느끼는 기운은, 기는 뭐의 기운을 느끼죠?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음양이죠. 보이는 거 안 보이는 부분. 음양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죠? 제가 이 명리 강의하는 동영상 특강을 가끔 본 적이 있는데요. 보면은 목을 설명하는 분들 중에서 어떠냐면은 이걸 생목이니 사목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목을 뭐죠? 나무 외에서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무 외에는. 그래서 이 목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으면은 금으로부터, 그지? 훼손되어 있으면은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목이 칼로부터, 검으로부터 훼손돼서 칼로 보니까 이 죽은 나무잖아요. 톱으로 뺐으니까. 이렇게 사목이라 그래요. 그런 얘기. 또 그 사목인데도 뭐죠? 이게 땔감으로 쓸 거냐? 그지? 전에 기둥으로 쓸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사람 비유할 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목화 도금술을 한자적 해석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사고력이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굳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가니까 뭐죠? 금이 많으니까 뭐죠? 돈이 많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금이 많으니까 뭐죠? 흉터가 많다라고 설명하는 철학가도 있을 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를 할 수 있는 직업이야. 이 직업을 못해. 의사를 못해. 그러니까. 왜? 의사는 메스를 들어야 하는데 사주에 금이 없다는 거죠. 특히 신금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웃지 못할 상담하는 데가 의외로 뭐죠? 많습니다. 심지어 뭐냐면은 대가라고 하시는 분도 이름 난 분, 유명한 사람들이 제가 서울에서 보면은 뭐 연예인도 오고 뭐 장관도 온다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얼마나 참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됐고 그런 점을 많이 느끼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은 지금 앞으로는 이 오행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의 특성은 생명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의 특성을, 그러니까 사주 글자의 글자에 목이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 뭐죠? 생동감이 있고 생명체니까 뭐죠? 다른 것보다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창의성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창의성. 응? 움직임도 강하고 액션, 그죠? 움직임의 동력도 강하고 창의성이 있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항상 위로 본다. 위는 뭐죠? 미래. 미래는 뭐죠? 꿈. 이렇게 사고의 맵을 한다면은 의외로 뭐요? 쉽게 풀린다고 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질 것이다. 목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자, 그 다음에 화가 있는 사람은 뭐죠? 화의 특성은 열정이잖아요. 열정. 폭발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가슴이 막 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쁜 상대, 이성을 보면은 뭐죠?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화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뛰어요. 열정이거든요. 또 일을 보면은 뭐죠? 확 빨려 들어가서 뭐죠? 이것을 역동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화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화기는 좌충우돌. 다양한 방면에 사방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옳고 그름 딸려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퍼진다는 얘기는 급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성격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불은 밝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화를 간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민감하죠. 우리가 데모 하는 데 가면 다 붉은색 띠를 맵니다. 그죠? 붉은색 띠를 매면은 우리나라에는 고정된 관념이 있습니다. 저 빨갱이 아닌가? 이런 분들 왜 많습니다. 왜 붉은 깃발을 들고 왜 붉은 띠를 맬까?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도 데모를 했거든요. 근데 대다수 그런 게 아닙니다. 빨갱이들. 그럼 새누리당은 지금 빨간색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뭐냐면 그 붉은색에 대한 개념을 깨뜨렸어요. 아마 다른 당에 민주당에서 붉은색 했으면 봐라 저 빨갱이 당 아니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어른들이. 그 부분을 깨뜨렸다는 것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냐면 붉은색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의미하고요. 열정을 의미하고 하거든요. 열정. 붉은색은. 그지?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의협심을 의미하는 거죠. 의협심.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것. 불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화기한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가인 사람은 뭐예요? 토가인 사람은 중립성을 지키 둥그니까요.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한쪽에 쏠리지 않고 중간에서 볼 수 있는 시각. 그 다음에 자기 희생,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에이구 저놈 내보다 어려우니까 뭐 내 돈 띄어먹었는데 내가 참지 뭐. 토가 없는 사람은 거기서 힘들어요.
그지? 얘기는 안 하다가도 막 가슴이 터질 겁니다. 그런데 토가 있으면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런 정도 토예요. 또 중간지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토가 있으면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금이 있으면 뭐죠? 단단한 거예요. 단단함. 우리 단단함은 뭐죠? 뭔가 딱 심지가 있다. 속에 심지. 금이 없는 사람, 동물을 연결시켜 보면은 낙지 같아요. 낙지가 약하진 않지만은 뭐냐면은 뚜렷한 약이 형태가 없어요. 항상 흔들리죠. 금이 있으면 딱 중심이 있습니다. 멸치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금은 단단함이죠. 우리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깡이라고 그러고. 깡다부죠. 그 다음에 뭔가 딱 가슴에 한번 기억을 하면은 고정시키는 거예요. 단단함이. 그래서 기억력. 그죠?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있은 것을 키시콜콜 기억하려고 하면 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금이죠. 그 다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금인 사람은 의리. 그 다음에 뭐죠? 소신. 심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의미하죠. 금인 사람은 그게 더 강해요. 좋은 점만 있습니까? 안 좋은 점도 있죠. 금이 있는 사람은 잊지 못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강박관념을 가져요. 강박관념을.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금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막 속에 한을 잘 안 품어요.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이 음양이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아니고. 그럼 수가 있는 사람은 뭐죠? 유연성. 유연성이라든 수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어떤 유연성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맞춰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접시에 담은 물은 컵에 담으면 다시 변하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주변 여건에 따라서 따라주는 것이 수다는 거죠. 수다. 그 수는 뭐죠? 항상 균형을 유지합니다. 수라는 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고를 해내야 되죠. 물은 항상 수평을 이루죠. 그래서 수기를 가진 사람들은 뭐죠? 감정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수는 한쪽 방향만 갑니다. 어떻게 해요? 아래로 가는 방향. 일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목은 위로 올라가다가도 막혀버리면은 옆으로 계속 가버립니다.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근데 물은 아무리 묶어놔도 뭐죠? 다시 좀 갇혀있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집니다. 방향이 일정하죠. 뭐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뭐죠? 수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목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균형도 있으면서. 이거 다르게 보면 고집이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막 위로 가고 싶은데 우리가 분재를 뭐죠? 나무에다가 칭칭 매놓으면은 그렇게 자라요. 나는 위로 가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상황에 엮여서 뭐죠? 가죠. 물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런 특성들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나무를 보면서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화를 가지고 있는 특성, 토가 가지고 있는 특성, 급이 가지고 있는 특성, 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그죠?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인드 맵을 만든다면은 우리는 뭐죠?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활용할 수.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청간론 할 때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냥 목과 통수만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금방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고 여기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막 이렇게 쓰는데 왜 이렇게 쓰는지 아십니까? 필기하지 말라고. 그죠? 필기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시간 내서. 필요하다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이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명식 세우기 할 때 1편에서 스마트폰으로 앱으로서 보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색깔이 나올 거예요. 색깔이. 이 목은요, 나무 새끼잖아. 청색이 한번 뜰 겁니다. 이거는
붉은색이 될 겁니다. 토는 노란색이 될 겁니다. 금은 뭐죠? 흰색이 될 거예요. 이 검은색, 수는 검은색으로 뜰 거예요. 오색으로 오방색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활용하는 게. 자, 이 사람은 청색이 많아. 이 글자 중에서. 그러면 됐습니까? 이 사람이 여기가 일간이 중심이라 그러죠. 여기가 목인 사람은 이 사람 기본형이 나무를 닮았어. 그죠? 그래서 기본 심성이 뭐죠? 활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막 천방지축이에요. 애처럼. 애를 의미하게 돼요. 사람이 의미하게 되는 여기는 유년기, 화는 청년기, 여기는 사춘기, 여기는 뭐죠? 장년기, 여기는 노년기예요. 그래서 일간이 태어난 날이 목인 사람들은 애들처럼 뭐 순수하고, 그 다음에 뭐죠? 미래지향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아이디어가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가 아니더라도 청색이 많다면 뭐죠?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목이라 그래서 목으로만 삽니까? 아니거든요. 섞여 있어요. 이렇게. 재밌어요. 기본이 이렇다는 거죠. 자, 기본이 화인 사람인데, 기본이 화인 사람은 청년이에요. 불의법을 못 찾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이런 사람인데 목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런 기본 생각에다가 목청색이 많으면 순수함도 있고 창의성도 있고, 그죠? 변화무쌍한 성향도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이 많다면 이 사람은 뭐죠? 일간이 태어난 날이 붉은 화든 아니면 다른 데서 화가 많든 화가 강한 사람, 붉은색이 많이 보이면은 이 사람은 뭐죠? 상당히 밝고, 그죠? 의협심 강하고, 또 좀 더 얘기하면은 뭐죠? 다혈질이겠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건드리면 폭발하겠구나. 화니까.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토가 많은 사람은 노란색이 많아 보여. 그럼 이 사람 상당히 중립적이구나. 그지? 중립적이다. 한쪽에 쏠리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손해를 봐도 좀 참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금이 많은 사람은 뭐죠? 상당히 기질이 강하게 보여. 소신도 뚜렷하고, 절대로 물러섬이 없고, 또 냉철하고, 그지? 그런 특성이 있지만은 자기 소신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구나. 그지? 그 다음에 금의 특성은 단단하니까 뭐죠? 유연성이 떨어져요.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수가 많은 사람들은 뭐죠? 유연하고 차분하고 균형 감각도 있지만은, 그죠? 노년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혜도 있고. 그렇지만은 수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고집. 그러니까 여기는 빡빡 우기는 고집이에요. 고집이 다 달라요. 사람이 고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기 고집은 있어요. 그러면은 금은 고집이 있고 수는 고집이 없나? 있어요.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은 수를 가진 고집은요, 노인의 고집이에요. 노인은 뭐죠?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자기를 지켜가요. 자기 하고 싶은 걸 꼭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옹고집이라고 그러죠. 목은 고집이 없나요? 애들 고집이에요. 애들 어떤 고집입니까? 앙탈 부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은. 화의 고집은 뭐죠? 확 뒤집어 버리죠. 이거는 말없이 뭐죠? 말 없는 시위라는 고집이에요. 이 토는. 땅은 뭐죠? 두고 보자. 네가 아무리 내가 지금 참고 있지만은 내가 늘 잊지 않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보일 것이다. 색깔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래 놓고 보면은 재밌어지죠? 뭡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생이라 그래요. 생이라 그래요. 생은 뭐냐면은 도와주는 것.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주에 생이 많은 사람은 좋은 사주고, 사주에 극이 많으면은 안 좋은 사주로,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좋아 안 좋아? 사주가 좋은 사주가 돼 있고 나쁜 사주가 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요, 다 개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좋으면은 분명히 하나가 안 좋은 게 있어요. 이게 음양이잖아요. 그 음양을 공부했다면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사주는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없어요. 그지? 개성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생이란 것도 무조건 뭐죠? 도와주는 것? 그건 무조건 깨 부수는 게 아니고,
생은 기운의 순리적 이동이에요. 그죠? 순리적 이동이에요. 그래서 사주의 전체가 생으로 된 사람들은, 거기 없는 사람들은 뭐죠? 이 사람은 충돌이 없죠. 순리적으로 가죠. 순리적으로 모든 게. 그럼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좋고 나쁨에 너무 훈련되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죠? 저는 그 군부 독재 시절에 병폐를,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저는 명리학자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사람의 사고를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죠? 붉은색은 빨갱이, 파란색은 대한민국 태극기만 봐도 이런 사고. 그죠? 나쁜 놈, 좋은 놈. 그죠?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거죠. 근데 명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생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기운이 순리적으로 간다는 것은 충돌하지 않고 순리적으로 간다는 좋은 의미가 있지만은 뭐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변화. 전쟁이 안 좋은 거지만 뭐죠? 전쟁은 상당히 좋은 역할도 합니다. 인류의 발전에 큰 공을 세운 것은 전쟁이죠. 무기도 개발되고 과학이 발달되고요. 그러니까 통신수단, 이동수단이 발달되죠. 그런 적도 있죠. 모든 것이 한쪽으로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생이 있다는 것은 순리적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극이 있어요. 이렇게 돌면 생이고 이렇게 하면 극이에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그죠? 이걸 또 깊이 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본 강의에서 하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이런 게 극이 있다. 그럼 극은 뭐냐? 옆에서 보죠. 색깔별로 보면은 붉은색하고 검은 흰색이 있다. 여기 붉은색이 있고 여기 흰색이 있으면은 이 흰색은 뭐죠? 붉은색에 극을 받는구나. 극을 받으면 뭐죠? 이것이 변화하거나 다소 뭐죠? 공격을 받으니까 약화되거나 이 정도로 봐셔야 됩니다. 이 기능이 그지? 이렇게 단단한 기능이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붉은색 때문에 그 다음에 더욱더 뭐죠? 반항을 하거나 이렇게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자면은 여기에 붉은색이 있고 여기에 노란색이 있으면은 화생토니까 생토니까 여기 기운이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이 부분이 뭐죠? 더욱더 강해지거나 강해지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이게 너무 강해지면 하나에 너무 강해지면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항상. 그지? 또 내가 도와주면 좋지만은 붉은색을 도와주면 좋지만은 내가 이렇게 힘이 뺏긴다면 어떨까요? 뺏긴다면은 이게 도와주는 겁니까?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또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대통령이 뭐죠? 대기업 모아놓고 나는 돈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 돈 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좋은 사업 해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절대로 강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죠. 이걸 보면은 왜냐면은 힘이 약한 사람은요 이쪽에서 도와달라 하면은 뭐죠? 뺏기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일진 중학교 때요. 일진 학생한테 잡혀갔어요. 일진 애들이 뭐라 하면 합니까? 저한테 돈 안 뺏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줄게 빌려달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때 뭐죠? 걔를 무죄로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뭐죠?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겁니까?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이 오행적 원리나 상생상극 원리가 사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 있다는 거죠. 일상과 떨어져 있는 명식은 이론은 버려야 되죠. 이건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성. 자, 앱을 보면서 색깔을 보면서 특성을 우리는 5가지 색상의 특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생을 받았을 때, 그죠? 적당히 균형이 됐을 때 서로 줬으면은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선의로. 그렇게 아닐 때는 이것이 뺏긴 것인지 여기서 뭐죠? 그 성향이 너무 커가지고 뭐죠? 부작용이 생길 것인지 이것도 봐야 돼요. 왜 생각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특성들이 여기 아까 특성 설명을 드렸죠? 그 특성들이 뺏기는 것인지 더 커지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인지 균형이 돼가지고 서로 돕는 건지 살펴야 되고 거기 있다면은 자 여기 만일에 여기에 파란색 녹색이 있고
여기에 노란색이 있다. 이러면 뭐죠? 극이에요. 그걸 해가지고 뭐죠? 이 노란색이 깨져서 자기 기능, 이런 중립적인 기능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죠? 오히려 이 노란색이 밑에 들어서가지고 너무 커. 그제? 너무 커가지고 목이 뭐죠? 그걸 했을 때 이 변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따듬어 주는 거죠. 너무 큰 것을 따듬어 줘가지고 노란색이 더욱더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5가지 색상들이 지금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사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의외로 생각하면 쉽죠. 그런데 처음부터, 출발점부터 나무는 목,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불. 이렇게 하니까, 자, 목이 있고, 여기에 녹색이 있고, 여기 뭐죠? 흰색이 있어요. 흰색이 있어요. 그러면 뭐죠? 이 금이니까, 금이 나무를 쳐. 나무가 뭐죠? 잘리고 죽었어. 목밖에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너무나 간단해지고, 너무나, 이건 뭐죠? 활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이 금은 가을을 의미해도 돼요. 이건 목을 의미해도 돼요. 근데 제가 대다수 이제 명리 공부하신 분들이 제법 옵니다. 10년도 하신 분도 있고요. 20년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금극목을 설명해봐라. 이러면은요, 열에 9명, 아니면 100에 뭐 99명은 도끼로 뭐죠? 나무를 잘라버려요. 톱으로 나무를 잘라버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20년에서 공부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치? 책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문제점이죠.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금을 가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을이거든요. 이건 목이에요. 가을의 나무예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을의 나무는 뭐죠?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어요.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어야지 이것을 제대로 푸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저희들 전문가용 강의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은 아마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여기서는, 자, 이거는 뭐죠? 나무의 특성과 같은 기운, 화의 특성과 같은 기운, 토의 특성과 같은 기운, 이렇게 보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녹색이 많으면 어떻고, 녹색이 있으면 어떻고, 그런 색이 없어요. 그지? 그런 색이 없으면은 그런 부분이 약한 거예요. 이것만 하시더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고, 내 자녀는 어떤 사람이다. 이것도 보면은 그것만 해도 재미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10편 동안에 할 수 있는 내용은 전문가용 버전이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게 재미있게 뭐죠? 이 앱을 이용해서 이 사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 이보다 좀 더 전문화된 일간의 특성, 그죠? 글자의 이제 특성입니다. 청간노래예요. 이 청간노는 제가 실전 강의에서 우리 이제 실무자 강의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오늘 오행만행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글자 8자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을 기회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